안녕하십니까,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조영식의 강의마당으로 디지털 기술과 산업 혁신의 통합이라는 것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다, 디지털 사회다, 혁신 사회다, 다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디지털 디스럽션 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디스럽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카툰을 한번 보시죠. 커피는 공짜입니다. 단 테이블은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스럽션이라는 거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뭐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살아남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디스럽션에는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숙박업소인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데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리테일 상점이지만 창고도 없고 카탈로그도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페이스북 자체는 콘텐츠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는 회사예요. 이런 것이 이상한 세상이 아닙니까? 여지껏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이 아니라 여지껏 수년간 우리가 경험한 세상입니다. 디지털 디스럽션은 우리가 예측하고 앞으로 모르고 인더스트리얼 4.0처럼 우리가 앞으로는 뭐가 올 거다 이게 아니라 여지껏 변화했었던 거가 현실이죠, 현실. 그리고 과거가 되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시점 바로 전까지 변화된 모든 거가 디지털 디스럽션인 거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넷플릭스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는데, 넷플릭스 굉장히 큰 영화관이죠. 지금 영화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문 닫고 있어도 이 버추얼 극장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가 이제 가상이라는 것가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업이라는 거가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지금 힘을 못 쓰죠. IBM, HP, 디즈니,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서부터 틱톡은 5년밖에 안 됐네요. 2021년 기준으로. 우버가 12년.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17년. 생각보다 많이 되는데, 테슬라도 18년. 구글,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오래됐죠. 애플이 45년.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들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어떤 세상인가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되고 이게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얘기나 책에서 읽은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대로 그 패턴을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이 커다란 그 회색의 커다란 원이라는 거가 디지털 디스럽션이라는 거죠. 모든 거죠. 우리의 삶, 우리가 매일 느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어나는 정치, 경제 모든 거가 삶이
디지털 디스럽션이고, 거기 보니까 커다랗게 뭐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커다랗게 세부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머징 테크놀로지죠. 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뭐 수백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뉴스에 뭐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 그 체계적으로 제가 디지털 지식연구소라고 해서 이런 지식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금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렌드에 의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도대체 디지털 전환이 뭔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조 산업 부분에는 인더스트리얼 4.0, 뭐 여러 개 불리지만 여기에 이제 커다란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거를 다 묶어주는 거가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점점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게 나가는 게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죠. 계속 그 뭐가 쌓일 때마다 그 새로운 그 레이어가 생기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 기술 중에 사실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기술은 이머징 테크놀로지 중에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가 12년 전인가 뭐 이랬을 때는 클라우드가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만큼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뭐 이제 다 클라우드인 거죠. 그 다음에 이머징 테크놀로지 중에 제조업에서 가장 커다란 그 기본적인 커다란 지식은 오토메이션이죠. 이 자동화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거는 더 심하게 해서 무인화. 이게 어떤 트렌드가 된 거죠. 자동화도 좋은데 무인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AI,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피지컬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테크놀로지는 로봇이나 3D 프린팅, 그 다음에 AI, VR은 사실 디지털 요소, 로보틱스 이런 거는 디지털 요소도 있지만 피지컬 요소가 강한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또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프로덕트에 대한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에는 플랫폼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세부적인 기술로다가는 뭐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혼동해서 쓰이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언제부턴가 디지털 월드가 됐어요. 그게 디지털 월드가 언제부터 됐냐면 인터넷이 들어오고부터가 디지털 월드가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월드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사용하고부터, 인터넷이 이제 무료로 사용되고부터 모든 것이 변한 거죠. 그게 만약에 인터넷도 1996년에 나온 거지만 기술적인 거나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였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세계는 인터넷 월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제나 정경이나 어떤 일상이 아닌 데에서는 인더스트리얼 4.0,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리고 인더스트리, 산업 쪽, 제조업이나 산업 쪽에서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가 오면서 디지털화 된 거죠. 초기 디지털화. 그럼 현재는 뭐냐?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월드는 디스럽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비즈니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이제 그 전에는 ICT였다면은 4차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그 밑에 하부인 제조업, 인더스트리는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특수한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동기와 동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2021년에 트렌드가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개념들이 뭐냐.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5G,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디지털 커런시,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이러닝, 이거는 이러닝도 뭐 옛날에 나왔지만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얼 4.0, 디지털 헬스케어, 어규먼트 리얼리티 뭐 이런 것들이 이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이걸 뭐 다 해도 수백 가지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8K 리졸루션도 있네요. 요새 8K가 또 이제 그 스마트 시티, 5G, 5G도 말이 많은데 인더스트리얼 4.0 여기가 요 단어가 요새 이제 회자되는 거죠. 3D 시뮬레이션, 홀로그램, 뭐 크라우드 유저, 뭐 이것들을 이제 계속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이브리스 카, 뭐 다양한 여기로 얘기를 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그 우리나라로 현재는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형태를 바꾸는 거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변태라는 말이 되는데 좀 이상하죠, 말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거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애벌레에서 나비로다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거, 비헤이비어와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애벌레는 날아다닐 수가 없지만 나비는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모양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그래가지고 SF 영화에 나오는 것들, 모양을 막 변하는 거,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뭐 고참들 보시면은 80년대부터 그까지만 계속 디지타이제이션이 나왔어요. 스캔하고, 녹음도, 디지털 녹음도 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범위가 많다지만 횟수로 일어나는 건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 어떤 프로세스나 뭐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요거는 자료의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어떤 프로세스의 디지털 프로세스화, 요거는 이제 디지털 전환, 뭐 여기는 이제 전략까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거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누가 정의하거나 뭐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너무 자기가 개념이 없다고 그래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막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변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양자 컴퓨팅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저희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패턴을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린 거 중에 핵심되는 패턴 4개는 정보 분야에는 디지털 변환, 기술 분야에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출현 신기술, 그 다음에 산업 분야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그리고 이제 경제나 경영 분야에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어떤 뭐 컨퍼런스도 많은데 어디 컨퍼런스 가면 뭐 로보틱스에 대한 컨퍼런스가 가면은 그 로보틱스에 대해서 뭐 크라우드, 빅데이터 뭐 이런 컨퍼런스를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오는 거는 지식의 하웨이를 만드는 거죠.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패턴을 의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나에게 인사이트를 가지는 거는 비행장을 만드는 거랑 공항을 만드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더 다른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냥 우연히 내 머릿속에서 뇌피설로 만든 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표준서나 많은 사람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가 여러분들이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나 이거는 사실 너무 커.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내 분야 하기도 힘들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좀 그림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개념을 잡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부분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머징 테크놀로지. 여기에 핵심비는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10년간의 기술이 뭐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요새 가트너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해요. 디지털 트렌드를 1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사실 그 12년 전만 해도 이 가트너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막 하면서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뭐 모든 사람이 일단 새해에는 신년 운순을 안 보더라도 토정 비결을 안 보더라도 가트너의 디지털 트렌드 이거는 봅니다, 지금. 그 1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하이퍼 커브라는 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퍼라는 거가 매스컴에서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장점과 약점이 뭐냐면은 그 하이퍼 커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관심을 갖다가 기술이 뒷받침을 못하면 팍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다 나중에 정식으로 이게 기술이 완성돼서 발전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술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 하이퍼 커브에서 자꾸 올라가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선점한다는 데에서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런 이머징 기술이 있거나 이노베이션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은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에 보면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만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피지컬 기술과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로지컬 기술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바이오로지컬 기술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물리적 기술은 로보틱스, 자동화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드론. 드론도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모터 같은 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 기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그 오늘 제목처럼 디지털 기술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올해부터는 뭐 행동 인터넷, 초자동화, 그 다음에 신약 개발과 지혜는 생물학적 기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커다란 코어인 패턴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변혁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지털 전환으로 쓰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는 사물 인터넷과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작하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클라우드의 거대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아리바바,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플랫폼 전략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제조업 산업 시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실 끝난 건 아닌데 요새 그 상위에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최근에 보면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 제조업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 그리고 그 뱅크나 뭐 이런 금융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 상위를 다 잡고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가 그 미래도 아니고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인 거죠. 지금까지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제가 현재까지는 과거가 계속 오는 거고 그다음부터 미래가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과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디스럽션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가이아 X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고 중국 기업이 한두 개,
그다음에 뭐 한국 기업 한 삼성 뭐 이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전략을 앞세워서 미국 기업이 전 세계를 다 석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제 데이터 주권, 빅데이터나 이런 것도 거기에 종속이 돼 버리니까 가이아 X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크다란 결과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디지털 기술이 수백 가지인 거죠. 매년 출연하는 이머징 기술도 뭐 수십 가지. 거기에 이제 10대 기술, 12대 기술로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약간 좀 이제 상위 기술은 약간 트렌드고 추상적이에요. 뭐 디지털 메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하위는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기술 수명 주기 역시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정리도 쉽지 않고 기존의 ICT 전문가로서 너무 힘듭니다. 기존의 ICT 전문가들도 단지 디지털 변환이란 명목으로 기업들이 급격하게 디지털 변혁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예요. 제조업. 그 제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디지털 기업한테는 밀렸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피지컬 세계도 있는 거니까 독일이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트리얼 4.0,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신 분야는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기 들으신 분들 되게 여기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10년 전만 해도 전통적인 핵심 기술인 설계 기술, CAX, 전산 설계 기술, CAX, 개발 정보, 그 다음에 생산 ERP, CRP, PLM, MES 뭐 이런 것들을 산업 정보 기술, 인더스트리얼 IT들은 각자 영역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최근의 기술은 이러한 영역과 역할 구분이 애매모호한 크라우드 환경으로 더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산업혁신이 뭐냐면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이 뭐냐면 새로운 IT, 뉴 IT라고 하는데 뉴 IT는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크라우드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전통적 IT 기술, ICT 기술이 있었고 새로운 기술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10년 정도에 나온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생기게 된 거죠. 이 분야의 관심사는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공장이 포함되고 인더스트리얼 4.0, 산업용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제품주기 최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합쳐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중에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쓰이고 있지만 이노베이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가운데 이노베이션이 있죠. 이노베이션 가운데 있는 거는 순수하게 이노베이션만 생각하는 분야고 이노베이션과 산업계의 중간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비즈니스가 만나면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여기는 테크니컬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간단한 게 아닌 거죠. 이노베이션이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발견하고 농사를 질 때부터 이노베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인벤션이고 이노베이션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가 이노베이션인 거죠. 불을 발견해서 불을 피우는 거는 발견이나 내가 불을 피우는 기계는 인벤션이지만 불을 가지고 조명도 하고 추위도 막고 세큐리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런 거는 새로운 불이라는 하나의 가치 중에 새로운 가치를 계속 발견하는 거가 인간이 갖고 있는 커다란 재능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1920년대부터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슌피터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썼는데 그 전에도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1920년에 이 사람이 경제 용어로 쓰면서 그거를 일본 학자가 번안을 한 게 혁신이라는 말로 번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랑 혁신은 의미가 좀 달라요. 일본이랑 우리만 혁신이라고 쓰고 중국이나 대만은 창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롭고 새로운. 서로 혁신은 가죽을 벗겨낸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혁신을 많이 사용하지만 번안을 하면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몇백 년 된 말이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말이 몇백 년 된 말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없었는데 라틴어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에서 이노베이티움이라는 말에서 이 사람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써서 생긴 말을 일본 학자가 중국 고사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찾아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남용도 하고 오용도 하는데 이노베이션을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경제 용어로 자본주의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있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하나 이렇게 불경기라는 게 있고 호경기가 있죠. 호경기는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을 이렇게 호경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이노베이션이 되면은 불경기가 일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가 인더스트리얼 1.0, 2.0, 3.0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경기일 때에는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은 경기가 안 살아나는 거죠. 지금도 안 좋을 때니까 막 그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가고 다시 또 이렇게 아마 지금 2020년대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악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이 인더스트리얼 4.0이다, 투데이. 디지털라이제이션. 5.0은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요새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AI라는 자체가 개별적인 거거든요. 개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5.0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혁신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전에 방송 중에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 그동안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셨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뭐 혁신제죠. 혁신을 하자. 뭐 우리 조직을 혁신하자. 국가를 혁신하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게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혁신에 대해서 그럼 혁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혁신이 뭔지 대답을 못해요. 혁신이요? 변하는 겁니까? 혁신이요? 더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이요? 더 스마트한 겁니까? 혁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표준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혁신이나 이런 추상적인 거, 창조나 이런 거가 표준이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표준이 생긴다면 그건 혁신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만 표준이 된 거지, 전체가 표준이 된 건 아닙니다.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ISO 56000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용어를 나름대로 표준화된 용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표준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한 전문가는 사실 표준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약간 좀 보면은 표준이랑 규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 표준과 규범은 사실 기본이에요. 그 이상을 해야지. 표준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이 혁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혁신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혁신의 대상의 정도를 설명하는 속성으로다가는 프로덕트를 새롭게 가치 있게 만드는 거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서비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가 있고 정도는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 있고 레디컬, 브렉스루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에 따라서 유저 이노베이션, 이 유저 이노베이션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 거죠. 상황 유형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인터널 이노베이션이야. 인터널 이노베이션을 클로즈 이노베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쉽게 말해서 클로즈 이노베이션이나 인터널 이노베이션은 그 조직 내에서 하는 이노베이션이고 오픈 이노베이션은 외부의 리소스나 외부의 모든 것들을 외부까지 확장해서 협업을 해서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테크니컬 이노베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여기 나왔네요. 이걸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현 가치 유형, 소셜 이노베이션. 소셜 이노베이션도 많이 쓰죠. 환경 이노베이션, 프로덕티비티 이노베이션, 실현 가치 유형.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표준도 이렇게 표준해서 ISO에서 이런 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거 변화 또는 영향 유형,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트랜스포메티브 이노베이션,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요 이노베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했고 패턴들을 다 이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뭐 퀄리티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탑다운 이노베이션, 보텀업 이노베이션 뭐 많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목적, 주제, 대상에 따라서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이노베이션이 뭐냐? 산업에서 나는 이노베이션인 거죠. 이노베이션에는 이제 기업의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뉴 서비스 하는 서비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이런 한 분야대로 연구를 했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이노베이션인데 돈을 만들기 위한 거, 이거는 이제 저기와 기반이 되는 거죠. 소셜 이노베이션은 돈을 만들려고 이노베이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거가 파이낸셜 가치가 있고 논 파이낸셜 가치가 있는데 커머셜 이노베이션은 파이낸셜 가치, 금전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하는 거를 커머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노베이션에는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혁신 차이가 뭘까? 트랜스포메이션과 이노베이션의 차이는 이노베이션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가 어떤 조직적이고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근데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을 쓴 세이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이제 뭐 진화론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단속 평행설 때문에 해야 된다. 개통 정진설이 있고 단속 평행설이 있습니다. 그 진화론에는 우리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생물이 이렇게 가지처럼 변한다고 그러는데 생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변하지 않고 변하다가 살아남는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 평행설이 요새는 진화론에서 유행을 하는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론적 기본이 되고 있어요.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진화 기술에서 단속
평행선을 주장한 사람들은 촛불에서 백열등이 점차적으로 진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촛불이 나왔는데 백열등이 딱 나왔어요. 근데 같은데 경쟁을 하는데 촛불은 사라지고 백열등이 남고 지금도 촛불은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백열등이 하다가 또 다른 이게 백열등이 막 진화된 거가서 LED 등이 된 게 아니라 LED가 딱 나왔어요. 새로운 브리드가. 어떤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DNA는 갖고 있는데 딱 태어난 거죠. 그러면 지금도 촛불 백열등을 쓰고 있지만 LED가 대세인 거죠. 경쟁력이 많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마차. 마차 회사 자동차로 점진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거든요. 마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로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마차 회사에 나오는데 자동차 회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서 다른 것들이 마차 회사가 서서히 죽어간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차는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겠죠. 비즈니스계에서는 그 기능을 상실한 거죠. 관광으로 타지 교통수단으로 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른 쪽으로 변종 진화했고 백열등 자동차도 지금도 자동차도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고 그 완전히 다른 변종인 그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마차처럼 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벨은 이론을 이용해서 완전히 그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컨셉을 이렇게 크게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좀 그 그림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셔닝.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모스트 이노베이션 컴퍼니라고 해서 2021년에 나왔는데 보면은 애플, 구글, 뭐 아마존 이렇게 나왔는데 삼성이 5위고. 근데 나는 그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이노베이션한 컴퍼니가 그러면 이게 요새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뭐로 대체했냐면 스마트, 가장 잘 나가는 회사, 뭐 이노베이트라는 말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쓴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잘 나가는 회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 강자들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여기 잘 나가는 회사들한테 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이 회사들은 자체 DNA와 뭐 모두가 있는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모범적으로. 뭐 어느 날 또 잘못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디지털 마인드셋과 이노베이션 마인드셋을 다 가진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DNA가 개인도 많이 중요한 거죠. 페이펄이라고 해서 이제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머스크가 여기에 속한 이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링크드인에 가가지고 다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페이펄 마피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충분히 아셨으면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설명하는 그 큰 그림은 디지털 기술 산업 혁신은 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와 영역에 이렇게 요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분야가 나중에 점점 요거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ICT가 여기 있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걸 발전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쪽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도대체 뭐냐?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은 조직이 다양한 기술 회사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변경, 프로세스 개선, 문화적 변화를 통합하면서 착수하는 긴 과정이다. 제가 아까 그림도 보면은 인더스트리얼 쪽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걸 잘 보시면 되겠지만 디지털 디스럽션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디지털 이코노미, 코비드19, 그레이트 리셋,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머징 테크놀로지, 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건데 요거에 의해 가지고 기업들이 그 산업들이 있거든요. 산업도
분야별로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쟁자, 그 다음에 디스럽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가 와가지고 우리를 안 팔리게 만드는 거 있죠. 코카콜라의 디스럽터는 생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와 직접 경쟁자는 아닌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 디스럽터라고 하는 거죠. 이 컴패리슨은 현재 경쟁자, 디스럽터는 미래의 경쟁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디지털 컬처, 디지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 이거가 산업을 디지털 전환을 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밸류는 이걸 변하면은 가치는 이런 거가 있다는 거.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컨텍스고 뭔가 변해야 되겠죠.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액션 플랜을 해서 그걸 이루어지면 어떤 가치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보면 이게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별로 원하는 게 너무 다른 거거든요. 전기, 전자, 하이텍, 여기죠. 전자, 하이텍, 자동차 운송 시스템, 조선, 해양, 항공, 우주, 방산. 이게 완전히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백그라운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는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뭐 에로스페이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헤비 머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완전히 다른 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봤고, 그래서 오늘 이게 설명해서 여기까지. 근데 조금 더 부언하자면은 여기 안에 그 저희가 있죠. 이 파란 인더스트리얼 4.0 안에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노베이션 안에 있고 그 안에 이제 메가 트렌드로 몇 개를 잡아봤어요. 제일 뭐 많이 좀 핫한 디지털 트윈, 인더스트리얼 VR, AR 뭐 이런 거, 메인테넌스 할 때,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 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IT 소프트웨어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죠. 인더스트리얼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AI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발전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새 뭐 산업 데이터라고 주장하는 거가 인더스트리얼 빅데이터. 요렇게가 뭐 이게 여기 위에도 뭐 많아요, 작은 거가. 근데 이제 커다랗게 요 파란 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한 이거가 결국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가는 중간에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디지털화는 뭐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디지털 트랜스 전환을 일반적인 걸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이고요. 디지털 트윈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요새 뭐 매뉴팩처링 다르고 뭐 다 틀려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제조업도 디스크리티브 제조업과 프로세스 업체들 다 있고 가운데 하이브리드도 다 다른 거죠. 그 플랜트도 다르고 십 빌딩도 디지털 트윈 적용하는 거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디지털 트윈 벤더나 플랫폼인데 또 라이프 사이클이 디자인 부분을 할 건지 매니팩처링 한 건지 다 할 건지 로지스틱을 할 건지 메인테넌스를 할 건지 스마트 시티 같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디지털 트윈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르게 열심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프레임이 뭔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API라는 거가 있죠. 디지털 트레드 API, CAX 이런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널리지 메소돌로지, 뭐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솔루션도 있고 센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끼리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IoT라고도 하고 IO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터넷 오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용어가 지금 막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저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항공기가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만드는 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V자 아시죠? V형. V형 요거는 이제 피지컬 시스템이고 요쪽은 반대로는 엔지니어링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이건 소프트웨어 쪽이고 버추얼, 피지컬. 근데 이거를 다 연결하는 거는 디지털 스레드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서비스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메인터넌스를 하는데 서비스 디지털 트윈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뭐 디지털 트윈도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디자인, 매니팩처.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디지털 트윈이 분야별도 다르고 업체랑도 다를 수 있고 도메인이랑도 다르고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모든 분야에 모두 다 침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디지털 인사이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 그릴 때 요 끝에 디지털 섀도우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섀도우가 뭘까? 디지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거예요. 디지털 스레드는 어떤 제조할 때 어떤 건데 그거와 약간 좀 그 대조되게 디지털 섀도우도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섀도우는 우리가 막 디지털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가 이렇게 나가는 거가 다 디지털 섀도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뭘 미치냐? 요새 이제 디지털 섀도우는 그냥 디지털 음영이라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디지털 사회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디지털 세상과 디지털 인문학의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된 거예요. 생생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옛날의 작은 흔적도 다시 재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무야이호 할아버지가 최근에 다시 나온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실수한 거를 반복적으로 나와서 비난한다든가 불우한 가수인데 20년 전에 잠깐 나왔던 가수들이 다시 또 부활한다든가 죽은 사람도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한다든가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세상이 계속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뭐 우리 뭐 나이 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제가 죽은 다음에도 유튜브에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지털 섀도우에 대한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죽는 시간을 정확하게 뭐 예측을 못하겠지만 어느 시간대가 되면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을 많이 지워버려요. 쓸데없는 것도 많거든요. 이 디지털 섀도우는. 그리고 너무 많이 이 자죽을 남기는 것도 안 좋고 그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경쟁력은 뭐냐면 디지털 세큐리티도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디지털의 부작용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지껏 뭐 굉장히 좋은 선정만 얘기를 했는데 부작용이라는 거는 또 심각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지.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디지털 섀도우를 줄이는 거, 디지털 쓰레기를 치우는 거, 그래서 디지털 스텔스적으로 사는 것들이 또 위장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디지털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축적이 돼서 계속 반복해서 재밌는 건 계속 반복하고 불쾌한 건 계속 반복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나와서 아무리 뭐 죄가를 치러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런 안 좋은 면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것을 결론은 아니고 오늘의 모든 거의 결론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식의 고속도로를 하는 거고 어떤 패턴이나 비행장 같은 거를 만들거나 하웨이를
같은 1마일이지만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가 아닐까. 이번에 이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디지털 지식을 고속도로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분 안에 뭐 하는 방법, 다 고속도로 얘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CNG 방송,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런 디지털 지식의 비행장을 좀 만들어는 방법, 뭐 체계화하는 방법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1마일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면 1마일의 활주로를 만들고 있는가? 1마일의 고속도로는 당신을 1마일 이동시켜 주지만 1마일의 활주로는 당신을 세계 어느 곳까지 이동시켜 줄 것이다. 이게 오늘의 디지털 인사이트며 결론입니다. 요 용어예요. 그리고 디지털 지배하자. 디지털 지식은 디지털의 모든 것, 디지털의 모든 면에서 디지털 지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을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질문을 조금 바꾸서 끝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는지. 거꾸로 가겠습니다. 박봉란님은 DT에서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산업 현장과 가상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구현하는 수준에서 현실 세계에서 보여줄 수 없는 데이터, 현장 환경 조성을 통해 실제 상황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별로 구현 방법안이 무엇인지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별 구현 방안은 사실은 컨설팅 레벨인 것 같습니다. 이민수님은 디지털 섀도우, 죽지 않는 디지털 세상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디지털 섀도우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해주세요. 디지털 섀도우를 그림자를 잘 안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디지털 자기가 오늘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남긴 거가 다 디지털 섀도우거든요, 이걸. 그런 걸 자기가 이제 디지털 세큐리티 보안이나 이런 거를 조금 자기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태정 님이 말씀처럼 디지털 박제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한 번 오면 계속 하는 거서, 유튜버들도 올라간 사람이 있고, 올라갔다 추락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모든 거가 서브스테너빌리티예요. 오래 살아남자거든요. 그래서 떠다 그냥 죽은 거보다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과 아울러 기존의 레가시 API를 통해서 연계되는 전체 관점의 추진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게 요즘에 이제 기존의 레가시, 사실은 CAD도 레가시, PDM MRP 이런 것도 이제 레가시가 되는 거예요. 레가시가 별게 아니에요. 지금 신기술이 오면 그동안 잘 썼던 기술은 다 레가시가 되는 거거든요. API가 나오겠죠. 근데 API도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새로운 브리드가. 여러분들 저기 아세요? 지금은 디지털 트윈이 공부를 많이 하실 때야 돼. 모든 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AI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계속 이런 분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 특히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나온 거가, 디지털 트윈이 잠재력이 엄청나요. 근데 디지털 트윈은 초기에는 PLM이나 이런 회사들이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픽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니티나 이런 회사들,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은 디지털 트윈을 다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이 초창기에는 산업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트윈이 완성되려면 클라우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I도 있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PDM이나 지금 우리가 인더스트리얼에서 CAD나 그 빅CAD 회사들이 디지털 트윈에서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 일반 회사들이 우르르 들어올 겁니다. 어느 디지털 트윈이 클라우드화 가능한 회사들은 모두 다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AI 하는 사람들, 회사들도 뛰어들 겁니다. 구글이나 뭐 이런 데도. 그 다음에 IoT 하는 데도 다 뛰어들 거예요. 성문관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의 변화와 디지털 프로세스 실행이 표현했는데 실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새로운 조직 출현을 시킨 사례가 있는 어떤 것인지요? 라고 대부분 프로젝트 할 때마다 임시 조직을 파고 있다가 종료되고 나면 기존 조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혁신이 뭔가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끊임없이 생성이 가능한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비난하는 거는 아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는 팀이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냥 옛날 걸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늬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하려면 CEO나 CTO나 뭐 디지털 오피스라고 그러거나 뭐 디지털 이노베이션 오피스나 이런 사람들이 커미먼트나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야 니네들 한번 해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성우님이 혹시 이노베이션 단계를 이루면 컨트리뷰터로 옮겨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겠죠. 근데 컨트리뷰터가 수성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그 기성세대도 많이 지금 이런 프로들을 들고 공부를 하셔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에 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이노베이션이 안 됐는데 주위 사람한테 이노베이션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라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DTC ROI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 선택 기준을 어떻게 볼까요? 근데 DT에서는 ROI라는 말은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ROI보다는 디지털 뉴 에비뉴. 초창기에는 이제 약간 ROI와 KPI라는 건 초창기는 쓰는데 이거가 사실 ERP 용어인데 뭐 새로운 용어로다가 또 좀 많이 진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메이징 테크는 날로 갈수록 많아지는데 모든 기술 적용해서 DT를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술 중에 필요한 고려해서 기술이 무엇인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표를 보시면 내가 관여하는 산업 있잖아. 파이낸셜인지 아니면은 디스크리티브 매니팩처링인지 아니면 프로세스 매니팩처링 회사인지 저희 같은 것들은 어떤 봄이 있는 회사들은 디스크리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그래요. 봄으로 하나하나씩 다 부품으로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플랜트나 뭐 어떤 그거는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석유, 정유나 이런 거는 부품으로 나눠질 수 없는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다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달라지면서 그 밑에 있는 디지털 트윈의 방향도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 자기가 그걸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이머징 기술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기술이 다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약간 그 과장 기술, 하이퍼라는 거가 과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장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메이징 테크에 보면
어메이징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에 다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거죠. 그거를 해서 요거는 쓸 수 있겠다. 요거는 아직은 힘들겠다. 요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그 분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나 이런 걸 보면 나타나는데, 사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이머징 기술이 있는데 약간 거품이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완성하려면 멀거든요. 새로운 기술들이 더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은 약간 만만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술들이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CEO는 그냥 일반 비즈니스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딱 느낌이 오지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직감적으로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직감적으로 느낌이 안 오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질문들은 제가 페이스북에 디지털 트윈 이노베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고, 제가 초반에 그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던가, 인더스트리얼 AI 재밌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비행장 건설을 한번 하시고, 비행기는 여러분들이 사서 타고 날아가셔서 돈을 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